자, 9월 운세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그 경금일간, 신금일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내용 보면서 바로 얘기할게요. 자, 보면 경금일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갑진년 계유월을 만났죠. 자, 경금일간 계유월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먼저 이론적으로 설명한 다음에 각 일주별로 자세하게 9월 운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천간부터 보면서 얘기할까요? 천간을 보면, 자, 연의 간목이 편재, 이렇게 얘기하죠. 편재. 그 다음에 월에는 이제 개수가 상관, 이렇게 얘기하죠. 먼저 연의 간목이 편재니까, 뭐, 큰 돈 들어온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하긴 하죠. 아무튼 편재라고 해서 큰 돈 들어오는 건 일단은 아니죠. 자, 근데 경금일간이 간목을 만나는 것은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열매, 씨앗이 아닌 이제 경금 열매죠. 열매가 씨앗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이제 간목은 이제 뿌리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금일간에게 간목은 열매가 뿌리를 만난 거니까 과정이 너무도 멀죠.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간목 편재를 이루는 것은 좀 험난한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월에서 계수 상관을 만났는데, 자, 계수는 경금하고 일단 상생합니다. 상관이지만 상생합니다. 그러니까 계수는 경금 열매 완성도를 높여준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금일간 입장에서 간목 편재를 이용하는 것보다 계수 상관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대박 꿈을 꾼다면 계수 상관을 이용하는 것이 성공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다음에 지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지지를 보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갑진년, 진토하고 계유월, 이제 유금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자, 이걸 잘 살펴보면 먼저 진토하고 유금이 이제 육합이라고 해요. 육합. 그리고 유금이 진토에 이제 인묘한다고 얘기하는데, 자, 이러면 유금이 9월에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진토가 유금을 차단하니까 유금 역할이 이제 축소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8월이 신월이었죠. 신월은 이제 진년이 신월을 만나면 이제 수운동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수운동을 도와줬는데, 6월이 되면서 더욱더 본격적으로 수운동을 도우려고 하는데 유금이 진토에 인묘되니까, 사주에서 유금을 기묘하게 써왔던 사람 입장이라면, 아니면 뭐 유금을 좀 애타게 기다렸던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하던 일의 마무리가 뭐 늦어진다든지, 뭐 실적이나 성과가 떨어지는 뭐 이런 일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모든 일간에게 이달에 각자가 유금 역할에 따라서 서로 이제 희비가 엇갈리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달은 이런 변화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리고 경금일간이 6월을 만나면 이제 12운석으로 왕지라고 그래요. 왕지. 그러면 이제 열매로서 완성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금이 왕지니까 가장 왕성한 힘을 갖춘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6월은 겁재 유금이 록지가 된죠. 록지. 겁재 신금이 말하자면 이제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6월의 경금일간은 시시때때로 겁재 신금 때문에 이제 방해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쟁에서 밀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경금 6월 경금은 신금 겁재 때문에 좀 신경이 쓰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일주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를 보면 먼저 이렇게 돼 있죠. 자, 경금일간 일주가 경신일주, 경자일주, 경친일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인, 경호, 경술일주가 있는데, 먼저 경신일주, 경자, 경진일주로 보겠습니다. 먼저 경신일주, 경신일주 9월운세 특징을 보면, 자, 이달에 욕심이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욕심 없는 사람은 일단 없지만, 경금일가, 경신일주가 해오던 일이 일단 잘 되죠. 그리고 또 성과도 일단 좋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양이 안 찬다라는 말이죠. 이거 이제 양이 안 차니까, 욕심에 양이 안 차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자라다 싶을 때 멈추는 게 좋습니다. 금전운을 보면 전반적으로 괜찮다라고 보는데, 얘기했듯이 이제 욕심 때문에 손실 나는 일도 생기니까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이달에는 돈 거래를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성운을 보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는 운이다라고 보죠.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의욕이 앞서기 때문에 정신적, 물질적인 소비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경자일주를 볼게요. 경자일주. 자, 경자일주 9월운세 특징을 보면, 경자일주 9월운세 특징이 막혔던 일이 풀어집니다. 힘들었던 일이 해결되는 운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업무적으로는 단순한 일을 반복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힘들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업무 변동이 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금전운을 보면 계획하지 않았던 일에 지출이 많은 달이다, 이렇게 봐요. 금전운은. 그 다음에 이성운을 보면 남녀 모두 이성 때문에 힘들 일이 좀 많다. 특히 이제 구설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진일주를 보면, 자, 경진일주 9월운세 특징이 이달의 대인관계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갑작스런 직장 변동도 있죠. 그리고 이제 잘못된 일에 엮이는 그런 일도 생기니까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재물운을 보면 투자하면 손실운이다라고 합니다. 주변 사람 말을 안 듣는 게 좋다, 이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이성운을 보면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으면 이달에는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좀 늦춘다든지 이렇게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이달에는 이성을 만나면 결과적으로 힘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요거 경인일주, 경호일주, 경술일주를 보겠는데요. 먼저 경인일주부터. 경인일주 9월운세 특징을 보면, 평소에 누르던 자존심, 자존감을 좀 키우는 운이죠. 그래서 이제 과시하는 심리가 좀 커진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말실수 주의하시고요. 금전적인 소비도 많아지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전운을 보면 불필요한 소비가 많죠. 투자를 한다든지 돈 거래는 안 하는 게 좋고요. 다음에 애정운을 보면 짝이 있는 여성은 이달에 다툼이나 갈등이 커지는 달이죠. 그리고 남자는 만나는 사람은 많은데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보죠. 다음에 경오일주를 볼게요. 자, 경오일주 9월운세 특징이 명예는 좋은데 실속은 없는 달이죠. 남 도와주고
좋은 말 못 듣는다. 그리고 크고 작은 구설 시비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금전운을 보면 투자나 돈 거래는 손실한다. 손실운이다. 이렇게 보시고 좀 무리하다 생각되면 바로 멈추는 게 좋습니다. 이성운을 보면 이성을 만나도 뜻대로 잘 안 되죠. 이런 운에는 혼자 지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술일주죠. 자, 경술일주 9월운세 특징이 잠재되어 있던 문제들이 드러나죠. 뭐 일종의 이제 걸맞던 게 터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식의 빠른 수습이 중요하다. 피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빠른 수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회피하면 더 커집니다. 장사나 사업하는 사람은 지원 문제로 어려운 시기고요. 또 뭐 제품이 반품이 들어오거나 리콜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이 늘어나는 달이다. 금전운을 보면 손실이 많죠. 금전관리 잘 하시고요. 이성운을 보면 새롭게 만나는 사람과는 진행이 좀 막히는 운이다라고 합니다.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연인이나 부모는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좋다. 자, 여기까지 경금일간 개유월 9월 운세 알아봤고요. 이어서 바로 신금일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금일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금일간이 자, 갑진년 개유월을 만났죠. 자, 신금일간이 개유월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먼저 이론적으로 좀 설명을 한 다음에 각 일주별로 9월 운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간부터 보면서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의 간목이 일단 뭐라고 하면 정제, 그 다음에 개수는 이제 식신 이렇게 얘기하죠. 자, 먼저 연의 간목 정제는 신금일간이 반기는 기운이라고 그러죠. 같은 운권에서 신금의 희망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신금을 계절물상으로 말하면 종자용 씨앗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목은 또 뭐냐면 뿌리라고 얘기하죠. 자, 씨앗에 뿌리가 내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신금일간은 갑진년에 꿈과 희망이 바로 눈앞에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자, 근데 월에서 개수 식신을 만났으니까 식신은 원래 좋은 건데 개수는 그렇지 않죠. 자, 개수 식신은 신금에게 도움이 안 되죠. 오히려 신금 씨앗을 썩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연과 월에서 기륭이 자꾸 뒤바뀌면서 혼란스러우니까 신금일간은 이달에 좀 신중해야 되겠죠. 다음에 이제 지지를 보겠습니다. 지지를 보면 진년이고 6월이니까 이걸 좀 잘 살펴보면 진토하고 유금이 이제 육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육합. 그리고 유금이 진토에 임묘하죠. 자, 이러면 유금이 9월에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진토가 유금을 차단하니까 유금 역할이 이렇게 축소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그러니까 8월 신월이죠. 8월에 이 8월 신월에는 신자진, 그러니까 진년하고 8월 신월이 만나서 수운동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그래서 수운동을 도와줬는데 6월이 되면서 더욱 본격적으로 수운동을 돕게 되는데 유금이 진토에 임묘되니까 사주에서 유금을 기묘하게 써왔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유금을 애타게 기다려왔던 사람은 타격이 크죠. 그러니까 하던 일 마무리가 늦어지고요. 실적이나 성과가 떨어지는 거죠.
좋은 게 아니죠. 자, 그래서 모든 일간에게 이달에 그 유금 역할에 따라서 희비가 이제 엇갈리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달에는 이런 변화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리고 신금일간이 6월은 이제 12운성 록지라고 얘기해요. 록지. 근데 이제 음간 12운성은 양간 12운성하고 해석에 좀 차이가 있으니까 이제 주의할 필요가 있죠. 자, 6월 신금일간은 씨앗으로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실질적인 능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보죠. 그리고 겁재 경금이 이제 6월의 왕지죠. 왕지인데, 신금 입장에서는 이제 경금에게 힘에서는 밀리지만 대세가 신금이니까 오히려 이제 그 신금이 경금보다는 시선을 끌죠. 그리고 기대감을 주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주도권을 쥐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런 면이 6월에는 신금일간에게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에 일주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는 6개가 있죠. 먼저 신사, 신유, 신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해, 신묘, 신미가 있는데, 먼저 요거 신사, 신유, 신축 일주 보는데, 먼저 신사일주. 신사일주 구월운세 특징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신사일주는 사업자보다는 전문 직종이라든지 직장인에게 더 좋은 운이다라고 봅니다. 장사나 사업자는 특히 이달에 돈줄이 막힐 수 있으니까 금전관리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신체적인 활동이 많은 사람은 이달에 앉아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전운을 보면 투자나 돈 거래는 안 좋습니다. 특히 남의 말을 듣고 돈 내보내는 일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재물 손실 운이죠. 다음 이성운을 보면 연인은 이별했던 사람하고 다시 만나는 운이에요. 새롭게 만난 사람은 또 좋은 관계로 발전합니다. 다음에 신유일주를 볼게요. 신유일주 9월운세 특징이 이제 지방이나 외국에 출장이나 파견 나가는 일이 생기고요. 원하는 직장에 스카우트 제의도 들어오죠. 그리고 이달에 자존심이나 명분 때문에 실속이 약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전운을 보면 그 지출이 많죠. 특히 이제 체면 유지 비용이라고 그러죠. 이런 쪽으로 해도 비용이 좀 많이 나갑니다. 이성운을 보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좀 만나죠. 좋은 관계로 발전하는 달이다 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신축일주를 볼게요. 신축일주 9월운세 특징이 이사나 이동이 있고요. 그 직장 변동도 있죠. 직장 변동. 이동이 좀 많은 달이라고 보죠. 그리고 출장이나 파견 이런 걸로 이제 지방이나 해외 출입을 하기도 하죠. 아니면 여행이라도 하는 그런 이동이 좀 많다 이렇게 봅니다. 자, 금전운을 보면 투자나 매매, 계약, 문서 운이 좋은 달이다. 부가적인 수입도 좋고요. 자, 이성운도 보면 새로운 사람과 좋은 관계로 발전하죠. 연인이나 부부도 마찬가지 큰 문제 없이 좋은 관계 유지합니다. 다음에 요거 신해, 신묘, 신미일주. 먼저 신의 일주를 볼게요. 자, 신의 일주 9월운세 특징이 장사나 사업하는 사람은 이달에 금전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매출이 떨어진다라고 보죠. 상대적으로 직장인은 큰 문제는 없는데 승진이라든지 실적 이런 건 뜻대로 잘 안 되죠. 자, 금전운을 보면 수입이 줄어든다. 그래서 금융권이라든지 가까운 사람에게 돈 부탁할 일이 생기는 운이다라고 봅니다. 금전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성운을 보면 연인은 장거리 연애. 짝이 없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잘 안 되죠. 이성운이 안 좋다. 다음에 신묘일주를 볼게요. 자, 신묘일주 구운의 특징이 뭐면, 그러니까 대인관계 때문에 어렵다라고 봅니다. 심리적인 아웃사이더가 되는데, 관제 구설수, 그런 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혼자 지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금전운을 보면 고정수익 외적으로 부가수입이 생기죠. 보상금이라든지 투자수익, 후원금, 뭐 이런 재물운도 있습니다. 다음에 애정운을 보면 연인이나 부부는 각자 바쁘게 지내면 별 문제 없죠. 근데 가까운 거리에서 자주 만나는 연인은 오히려 많이 다툰다. 새롭게 만나는 사람과도 이번 달에는 진행이 잘 안 되는 운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미일주를 볼게요. 신미일주 9월운세 특징이, 자, 이런 운은 이제 내가 하면 잘 안 되고요. 남이 하면 잘 되게 보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일 벌리지 말고 참고 기다리는 게 상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돈 내보내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 게 좋고요. 여행이나 취미 생활을 좀 더 많이 하는 게 좋죠. 자, 금전운을 보면 수입과 지출 변화가 없어서 여윳돈이 좀 별로 안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성운을 보면 새롭게 만나는 사람하고 진행이 잘 안 되죠.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고요. 연인이나 부부도 이런 운에는 다툴 일이 많으니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경금일간하고 신금일간, 계유월, 9월 운세를 알아봤습니다. 좋은 일 가득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